자, 볼게요. 여러 가지 분사구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사구문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접속사, 그리고 주어, 동사, 컴마까지, 그리고 나서 뒤에 다시 한번 주절. 이게 기본형의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 가장 처음에 하자는 게 뭐였어?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했죠. 두 번째 한 게 뭐였어요? 자, 정확하게 말해야 돼.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다 였죠. 자, 그 상황에서 우리 여기 진도 나가기 전에 한 번에 할 거야.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 생략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같지 않다. 제일 처음에 접속사를 생략한 건 이해가 갔어. 그 다음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때는 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그럼 생략하지 않으면 얘는 남아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뭐죠?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다. 그리고 나서 콤마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주절에 있는 이 B라는 주어는 건드린 게 아니니까 그대로 만들어질 거야. 맞죠? 이렇게 생긴 걸 특히 이 부분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름이 독립분사구문이냐면 주어가 따로 독립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냉장고 같은 거 보면 독립냉각 이런 말 하거든. 따로따로. 그러니까 뭐냐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쓰는 게 바로 독립분사구문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독립분사구문은 뭐 할 때 쓴다?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라고 설명 쓰세요. 이게 독립분사구문입니다. 독립분사구문이에요. 미리 좀 건드렸어요. 다시 한번 독립분사구문은 뭐 할 때 쓴다?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쓴다라고 적었죠. 적었죠? 그게 여러분 책에서 어디 있냐면 84페이지에 C번 있죠. C번. 그 C번의 이름이 바로 독립분사구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설명 쓴 거를 C번에다가 설명 쓰시면 돼요, 원래는. 그래서 C번 옆에다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리고 쌤이 다시 한 문장을 써볼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이번에. 잘 봐. 여기 밑에다 쓸게, 그냥. 여기다가. 자, 잘 봐. 이런 경우니까.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얘 지금 이름이 분사구문이죠. 이거 잘 생각해봐. 내가 이번에 여기다 그냥 동사를 썼어. 그리고 나서 컴마를 찍었고 B라는 주어 썼고 동사 썼고 마침표 딱 찍었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자, 왜 안 돼요?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다. 이해되죠? 그러면 쌤이 지금 별표 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분사구문은 되지만 동사가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된다? 이미 그런 거지, 지금 안 되는 이유. 문장은 두 개가 됐는데 접속사가 없죠. 그럼 분사구문은 왜 오는 게 되죠? 얘는 그치? 접속사 플러스 동사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이해되세요? 독립분사구문은 쌤이 지금 보여준 이 보기 있죠? 동사 보기. 이게 오답으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이해가 됐나요? 예문 하나 적어볼게. 적어봐.
자,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go out.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연습해 봅시다. 접속사 어떻게 해요? 생략하죠. 그 다음 요 주어는 무슨 주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렇죠. 비인칭 주어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는 주어랑 다르죠. 그러니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자 이거야. 그럼 비인칭 주어 it은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생략하지 않고 쓸게요. it 썼어요. 그 다음에 얘 동사 원형, 얘 동사 원형에다가 뭘 붙여? ing를 붙인단 말이지. 그러면 raining이죠. 그리고 tomorrow. 주절은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대로 한 번 더 쓸게요. I will not go out. 자, 그러면 여기 raining이 맞단 얘긴데, 그지? 요 자리에 어떻게 쓰면 틀린다? rains를 쓰면 틀린 거예요. 왜 안 되죠? 그치,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안 된 거지. 그럼 raining은 왜 답이 되죠? 독립분사 구문이죠. 이해되죠? 지금 쌤이 써준 이 문장이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독립분사 구문 이해 갔나요?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공부할 분사 구문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시험 문제 기출이 가장 많이 높을 확률, 가장 잘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립분사 구문이에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보세요. 이번 시험법에 들어가면 이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다 적었죠?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완료분사 구문과 단순분사 구문을 볼 거예요. 잘 봐 이제 또. 이번엔 어딜 가지고 보는 거냐면 이 동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엔 부사절의 동사의 시제와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같을 때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단순 분사 구문이라고 할 건데 잘 봐요. 에이, 잠깐 봐봐. 접주동, 주어동사 나왔잖아. 우리가 얘를 가지고 분사 구문을 만들면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런 형태. 그지? 컴마 찍고 주절은 건드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냐면 기본형만 써볼 거예요. 이번엔 having pp.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고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거란 말이야. 쌤이 지금 두 가지를 만들었죠. 이렇게 첫 번째처럼 생긴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순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뭐라고 하냐?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그럼 단순 분사 구문은 ing로 시작했고 컴마까지 확인해 봤을 때 동사 없죠. 완료 분사 구문은 어떻게 생겼지? having pp로 시작하고 컴마까지 동사 없는 거예요. 주절은 항상 완전한 문장. 이해된 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단순이라는 말은 뭐 할 때 쓴다? 쓰세요. 옆에다가 시제가 같을 때. 완료는 뭐 할 때 쓰냐? 시제가 앞설 때라고 써주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써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단순 분사 구문은 뭐 할 때 쓴다? 시제가 같을 때. 완료 분사 구문은 뭐 할 때 쓴다? 시제가 앞설 때. 적었나요?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시제가 같을 때라고 했는데 누구랑 누가 같을 때냐?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을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과거야. 예를 들면 부사절이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야. 그럼 어때? 똑같지. 이럴 때는 뭘 써야 돼?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자, 번호 해줄게요. 1번으로 가야 돼, 2번으로 가야 돼?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이번엔 내가 여기다가 현재를 썼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선 거지. 이럴 땐 뭘 쓴다? 두 번째 걸 쓰는 거야. 완료 분사 구문.
이해돼요? 이번엔 좀 더 연습해보자. 이번엔 여기가 과거인데 내가 여기다가 had pp를 써봤어. 그럼 무슨 시제죠? 이건 과거 완료지. 과거 완료를 다시 얘기하면 대과거죠. 그럼 얘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어떻지? 앞섰죠. 그때도 뭘 쓴다? 완료 분사 구문. 이해된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엔 내가 여기다가 have pp를 썼어요. 여기다간 현재를 썼어요. 이번엔 어때요? 이것도 앞선 거예요. 현재 완료도 엄연히 따지면 현재보다 앞선 겁니다. 그럼 이럴 때도 뭘 써야 돼? 완료 분사 구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 분사 구문이라는 건 간단한 거야. 누구보다 앞서면 돼? 이 주절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이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면 돼. 이해돼? 다시 한번 얘가 기준이야. 항상 주절의 동사가 기준이야. 주절의 동사보다 여기 부사절의 시제가 한 시제 앞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완료 분사 구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얘들아 얘를 다시 풀 센텐스로 바꾸려면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주절의 동사 시제보다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앞서야죠. 그럼 예측해봐. 내가 여기다가 과거를 썼어. 그럼 얘는 나중에 살려놓으면 무슨 시제가 되겠어요? 과거 완료니까 had pp가 되겠죠. 이해됐어? 그걸 연습해야 돼. 완료 분사 구문은 그게 문제로 나와. 얘를 보여줘 놓고 거꾸로 살려봤을 때 동사 시제가 어떻게 되냐.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여러분 A번에 완료 분사 구문. 이게 여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사 구문에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이거 기본형이야.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살짝 그리면 여기에 목적어가 있다고 한번 그렸어요. 그리고 컴마 이렇게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분사 구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니? 한번 해봅시다. 생략할 거죠? 생략할 거죠?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겠지? 그럼 뒤에 뭐가 만들어지니? 목적어 있고 컴마 찍고 주절은 건드리지 않았겠죠. 요거 이해가 간 거야? 그럼 과연 분사 구문이 얘만 있냐? 아니지. 하나 더 있지. 자, 이건 이해가 됐죠? 요 그림은 이해가 된 거죠? 일단 적어봐요. 이렇게 생긴 ing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 분사 구문 중에서도 무엇이다? 능동이다 라고 적으셔야 돼요. 요거 이해가 돼 이제? 그럼 주절과 시제가 같을 거고 목적어도 있는 능동이란 얘기야. 요건 이해가 되죠? 됐어요? 조금 자세하게 그린 거야. 이번엔 어떻게 되나 봐봐. 이거 다 적었죠, 여기까지는. 이번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번엔 동사가 무슨 태가 됐죠? 수동태가 됐죠. 이거 수동태잖아. 수동태는 애초부터 여기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 없다고 배웠지? 이해되죠? 자, 이거 분사구문 만들어 보자. 접속사 제일 처음 뭐 하겠어? 생략하겠지. 주어 똑같으면 생략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만들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야 되는데 뭘 가지고 건드냐면 얘를 가지고 건드려요. 비동사 가지고. 그럼 비동사에 예를 들면 여기가 was 같은 거로 나왔다고 쳐봐. 그럼 was의 동사 원형이 be 아니야. 여기에다가 ing를 붙여. 그럼 할 거 다 했잖아요. pp형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데려와요. 이렇게. 그럼 얘는 애초부터 목적어가 없었다며. 그리고 컴마 찍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겠죠? 주절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분사 구문에서 얘는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할 텐데
보통 PP형이 오면 이렇게 혼자 남지 않습니다. 뒤에 플러스 알파, 전치사구는 대충 보여줘요. 그래서 쌤 얘기했지? 두 단어가 이상 넘어가게 만들 거라고. 보통 이렇게 내가 좀 써놨지만 이렇게만 나오지 않아요. 보통 PP형이 나올 경우에는 뒤에 전치사구가 붙어요. 플러스 알파로. 이해돼?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름 불러봐요. 이것도 단순 분사 구문이긴 해. 단순 분사 구문의 무슨 태다? 이걸 수동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이게 수동 분사 구문이에요. 첫 번째 모양이에요. 됐나요? 이번엔 한 단계 더 갈 거야. 어떻게 생긴 게 있냐면 이번엔 이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설 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이거 적었죠? 또 살짝 바꿀게. 여러분들 일을 돕기 위해서. 이번엔 내가 여기다가 뭐 쓸까? 자, had been pp를 써볼게요. 그럼 이거 뭐가 되냐? 과거 완료인데 수동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번엔 이 뒤에다가 그냥 과거 동사를 한번 써볼게. 이렇게. 그럼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섰죠. 그리고 얘는 왜 수동이 됐을까? 목적어가 없겠지. 그쵸? 이걸 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제 봐봐요. 이거 지울게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접속사 생략해. 주어 생략해. 근데 잘 들어. 여기 헤드 가지고 바꾸고 그런 거 아니야.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섰을 때 쓰는 게 뭐라고? 기본 모양이 having pp야.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건 완료 분사 구문 중에 능동이고 지금 우리가 쓸 건 뭐냐? having been pp입니다. had에다가 뭐 ing 붙이고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다시 한번 having been pp라고 하고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겠죠? 컴마 딱 찍었어. 주절은 안 건드릴 텐데 여기다 과거라고 쌤이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요.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이게 완료 분사 구문 중에서도 뭐다? 수동이다. 이렇게 생긴 애가.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having be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오면 pp형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 하나 더 얘기하면 혼자 안 올 거야. 두 단어 이상 넘어갈 거야. 그럼 다시 한번 having been pp가 왔다는 건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섰을 거고 수동태다. 과거를 보여줬다라는 건 얘보다 앞선 게 대과거죠? 수동이다. 이해돼? 이렇게. 요거 됐나요? 다 적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분사 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야, 지금. 분사 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써보세요. 여기 수동 분사 구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쌤이 표로 다시 한번 싹 그려볼게요. 표로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분사 구문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였지? 바로 태. 두 번째가 시제로 나눕니다. 태로 나눈다는 건 능동과 수동이 있다는 얘기고 시제로 나눈다는 건 단순 분사 구문이 있고 완료 분사 구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단순 분사 구문은 뭐 할 때 쓰는 것이다? 시제가 같을 때라고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완료 분사 구문은 뭐 할 때 쓰는 것이다? 시제가 앞설 때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만들어 봅시다.
단순 분사 구문의 능동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지? 동사 원형에다가 ing가 붙은 형태고 얘는 뒤에 목적어 있을 겁니다. 생긴 건 동명사랑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지?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4개 쓸 건데 얘네들은 뒤에 뭐가 있을 거야? 여기 뒤에 이렇게 컴마가 있을 거야. 컴마 나오기 전까지 동사 없다. 가장 크게 다른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순 분사 구문의 수동 아니야.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being pp가 되죠. 그리고 목적어는 없겠죠. 이 상태에서 being은 뭐 할 수 있다고 얘들아? 생략이 가능한데 생략하려면 내가 말했지 pp형 혼자 안 온다. 뒤에 2단어 이상 넘어갈 게 올 거다 라고 했죠. 예문 보세요. 여기 잠깐. being 생략할 경우 혼자 왔니? 혼자 안 왔죠. 뒤에 블라블라 뭔가 더 붙었잖아. 그거라고. 이해돼? 2단어가 넘어가야 된다고. 그 다음 여기 완료 분사 구문의 능동 어떻게 생겼을까? having pp다. 얘는 뒤에 뭐가 있을 거야? 목적어 있을 거야. 완료 분사 구문 수동 어떻게 생겼을까? having been pp죠. 이 상태에서 having been도 생략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적어는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요. 혹은 어떻게도 나올까?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 X차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2개나 이렇게 2개 그렇게는 안 물어봐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쌤이 기준을 이렇게 가렸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기준이 2가지란 말이지. 태를 가지고 물어보거나 시제를 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분사구문 문제는. 그럼 답 다 나와요. 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간단하죠. 뭐만 찾으면 되니까. 목적어가 있네 없네만 찾아보면 끝나는 거고 자동사면 수동 안 되겠지. 그건 어렵지 않아. 그럼 오히려 까다로운 문제가 뭐냐면 시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예요. 즉 단순 시제가 답이냐 완료 시제가 답이냐 이게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 표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별되지? 동명사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얘는 컴마가 있다는 거. 동명사는 컴마 없다는 거. 그리고 동명사에서는 being과 having been은 생략 안 돼요. 이해되지? 다 적었죠? 책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다 했어요, 이제. 이 페이지 설명할 거 다 했습니다, 나는. 보셔요. 다시 처음부터. 완료 분사 구문, 이게 바로 having pp예요. 책에선 이렇게 써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면 having pp 다음에 컴마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 보여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 주어, 동사, 목적어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맞죠? having pp로 시작을 했어요. 보이죠? having pp로 시작을 했고 컴마까지 확인했을 때 동사 없어. 그리고 얘의 정확한 이름은 완료 분사 구문의 능동. 기억나지 이제? 적으세요. 완료 분사 구문 능동. 그러니까 목적어 어디 있어요? this가 있잖아요. 그럼 완료 분사 구문이 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완료 시제가 왔다는 것은 주절보다 시제가 앞섰다. 그럼 주절의 시제가 can explain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보다 앞선 건 뭐겠어? 2가지를 기억하면 돼. 현재 완료를 써도 되고 과거 시제를 써도 되죠. 여러분 책에서는 뭘로 돼 있어요 지금? 과거로 됐죠. 그럼 과거만 답일까? 아니, before를 썼으니까 현재 완료 써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해봅시다. as I learned도 되지만 뭐도 된다? have learned도 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이해 갔죠? 그럼 내가 이것을 전에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I can explain it.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다 이거지. 됐죠? 그럼 여기 as는 접속사 as고 때문에가 좋겠죠? 해석 쓸 수 있겠죠? 해석 쓰세요.
자, 내가 전에 이것을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석되죠? 자, 여러분들이 연습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여기 can explain을 can 대신에 내가 요것만 could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having learned를 다시 주절처럼 바꿀 거면 여기 풀 센텐스로 바꿀 때 이때는 이 동사가 learned도 아니고 have learned도 아니고 뭘로 해야 되죠? 그때는 had, 그치, 그때는 had pp만 가능하니까 그때는 had learned만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죠? 주절보다 앞서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자. having pp로 시작을 했고 컴마까지 동사 없어. 얘의 정확한 이름 완료 분사 구문의 능동이다. 태까지 신경 쓰세요. 그럼 뒤에 목적어 있었다 이거지. this라고. 이해된 거지? 그럼 만약에 요 자리에다가 learning 요건 될까 안 될까? 다시 한번 봐봐요. 힌트는 얘입니다. 여러분들이 before란 단어를 언제 나한테 배운 적 있지? 현재 완료 같은 거, 완료 시제 할 때 배웠죠. 여러분들이 before를 나한테 뭐라고 배웠냐면 완료 시점 부사라고 배웠죠. 기억나요? 써보세요. 완료 시점 부사. 완료 시점 부사가 보였으면 완료로 써야지. 단순 시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얘 이름이 뭐였죠? 단순 분사 구문이었죠. 그래서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완료 시점 부사를 보여줬으면 완료 시제를 써야 돼. 간단하죠? 그럼 하나 더. 이번엔 내가 보기를 having been learned 이건 왜 안 돼요? 목적어 있죠? 목적어 없어야겠지?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럼 완료 분사 구문 끝난 겁니다. 된 거죠? 이번엔 여기 수동 분사 구문. 수동 분사 구문의 중요한 특징은 being pp와 having been pp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아까 설명 썼어. being과 having pp는 뭐 할 수 있다? having be는 생략 가능하다. 근데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지 무조건 생략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 쌤이 그런 얘기 했지. 만약에 being 다음에 여기 형용사만 떡하니 왔어. 그리고 컴마야. 그리고 주절이 왔어. 요렇게. 이거 생략하면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 알겠지? 자,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니까 잘 봐요. 우리가 요거를 풀기 전에 뭐부터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냐면 여기 있는 to make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야 돼요. 이게 왜 눈에 띄어야 돼? ask 때문에. 쌤이 ask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건 어떤 구조였나라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건 따로 쓰세요. 주어, ask, 명사,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 이거 기억나요? 이게 몇 형식이야? 이게 5형식이죠. 그쵸? 그럼 이렇게 5형식이 나오면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라며.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능동태겠죠? 해석은 어떻게 했지? 얘가 의미상의 주어잖아. 해봐요. 주어는 목적어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 부탁하다지. 해석까지 적어보시고.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 부탁하다죠. 얘를 수동으로 바꾼 게 뭐였나? 기억해 보시면 be asked 투부정사는 안 건드려. 그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든 게 바로 5형식 동사의 수동태다라고 배웠고 얘는 목적격 보호자리라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한 번 더 얘기하면 이게 지금 수동태죠. 한 번 더 썼어요. 해석은 어떻게 하지? 주어가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 부탁 받다죠. 자, 지금 우리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어떻게 빨리 구별할 수 있냐야. 그건 투부정사를 봤을 때 이 앞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죠. 보이세요? 다시 한번 투부정사 앞에 지금 여기 뭐가 없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된 거죠. 이해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접속사 생략할 거 아니야. 주어 생략할 거 아니야. 얘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인 게 뭐겠어? being. 만들어지죠. 그럼 다시 한번 뒤에 투부정사가 보였다는 건 얘가 누구 자리다? 목적격 보호 자리야. 그치? 사형식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여기에 목적어 있어야 될 텐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PP형 쓴 게 맞는 거야. asking 나오면 틀리는 거고요. 이해돼요? 분사구문의 능동 수동을 문제 풀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형식이에요. 그걸 모르면 여기 못 건듭니다. 자, 요거 적었어요? 우리 ask 사형식도 한번 연습해봐요, 그럼. 사형식. 내가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다 맞춰봐. 그거 하기 전에. 뭐 이렇게만 대충 썼어요. 뭐 대절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버렸어요. 필요한 건 다 있거든. 자, 지금 여기에 과거 동사라는 건 이해가 되실 거고. 답 맞춰보세요. 왜요? 목적어가. 그렇지. 여기는 ask는 사형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y를 쌤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관계부사거든. 근데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라고 하셨는데, 그쵸? 쌤이 요거를 다시 그리면 원래는 the reason why입니다. 원래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관계부사 배웠던 거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면 선행사랑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는 생략 가능하다 배웠을 거야. 그럼 얘를 생략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렇게 수식 아니냐? 맞지? 그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했으니까 y가 보이면 얘가 뭐라고 보면 돼. 이게 do라고 보면 돼. 앞에 더 reason은 생략돼 있는 것이고. 이해됩니까? 원래는 the reason why라고. 눈에 안 보여도요. 요 사이에는 지금 눈에 안 보여도요. the reason이라는 단어가 생략돼 있다고. 이해돼? 그럼 원래는 얘가 do지. 그리고 주어는 생략돼 있을 거니까 내가 주어는 살려놓고 보자라고 했던 거 기억도 해요? 그럼 주어가 얘잖아. 그럼 해석해봐. 답은 얘일 거고. 왜? 사형식은 우리 능동수동 어떻게 풀었어? 뒤에 목적어가 두 개면 능동이다, 하나면 수동이다 배웠죠. 지금 내가 똑같이 에스크를 가지고 썼지만 사형식이냐, 오형식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죠. 그래서 능동수동만 따지려고 풀려고 하지 말고 형식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해석 어떻게 돼? asked why. 그가 그 이유를 the reason why니까 그 이유를 질문 받았을 때 그가 그 이유를 질문 받았을 때 그는 뭐뭐라고 대답했다 이거잖아요. 해석됐어? 어렵죠? 처음 들어가면 어려워요 이거. 다 적었나요? 이 문제 다시 접근해 보면
뒤에 투부정사가 보여? 누구 자리야 이거? 목적격 보어 자리야. 그럼 얘가 몇 형식이다? 5형식인 거 빨리 눈치챘죠? 그럼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됐었는데 있어 없어? 없더라. 그럼 수동 PP형. 그럼 해석도 해봐요. 여기 주어였잖아. 주어 살려내. 그럼 요청 부탁 받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해달라고? Make a speech. 뜻이 뭔데? 연설하다예요. 그럼 연설해달라고 뭐? 요청 부탁 받았기 때문에. He became nervous. 어떻게 됐대? 긴장하게 됐대. 무슨 상태가 되다잖아요. 해석도 되셔야 돼요. 해석 적으세요. 자, 연설해달라고 요청 또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긴장하게 되었다. 됐나요? 자, 밑에 있는 문장을 위에 있는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접속사 생략하겠죠? 주어 똑같으니까 주어 생략하겠죠? 이 was에다가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was를 바꾸는 거야. 그럼 was를 동사 원형으로 바꾸면 뭐지? being이고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PP형은 건드리지 않았죠. 이해된 거지? 지금 얘는 왜 수동태 된지 한번 얘기해봐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바로 왔으니까 수동태 된 거 이해가죠?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한 거야? 다시 한번 수동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된 거지? 이번엔 얘를 becomes라고 해볼게요. 현재로 바뀌었죠. 답 어떻게 바뀌어야 돼?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갔구나. As he was asked to make a speech,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번엔 he becomes nervous. 이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는 시제가 뭐였는지 여기는 시제가 뭐였는지 신경 써봐요.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지금 달랐죠. 다시 얘기하면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섰죠. 그럼 뭘 쓴다? 단순이야? 완료야? 완료야. 일단 완료야. 그 다음에 능동, 수동 생각해. 얘가 바로 왔다는 건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라며. 그죠? 그래서 만들면 뭘로 만들어야 돼, 우리는? 완료, 분사구문의 수동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만들면 어떻게 되죠? 해보세요. Having been asked to make a speech. 그리고 주절은 똑같이 쓰면 되죠. 단어 하나가 바뀌었는데 지금 답이 완전 달라지죠. 조심해야 돼요. 알겠지? 이런 거 눈여겨봐야 돼.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 줄 텐데 분사구문을 문제를 풀 때는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부터 따지세요. 요령이야. 다시 한번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부터 따져.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냐? 아니면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섰냐? 즉 단순을 쓸 건지 완료를 쓸 건지 이거부터 먼저 따져. 됐지? 그 다음에 뭐 확인하면 돼? 태. 쌤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태가 어려워요? 시제가 어려워요? 시제가 어렵죠? 그럼 어려운 것부터 빨리 끝내. 헷갈릴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헤쳐버려. 그래서 시제부터 먼저 건드려. 알겠지? 그렇게 해봐. 그럼 이 상태에서 having be는 뭐 할 수도 있어? 생략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하면 지금 얘처럼 똑같이 만들어지죠. 결과물은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애다 이거예요. 알겠죠? 분사구문은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문장 보세요. 지금 여기 시제 보시고 여기 시제 보세요. 어떻죠?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섰죠. 이때 쓰는 게 무엇이다? 한 번 더. 완료, 분사, 구문. 그 다음 따져야 될 게 뭐지? 이제 하나 남았잖아? 능동, 수동. 목적어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여기도 없죠, 지금. 목적어 없잖아. 그래서 뭘로 했다? 완료, 분사, 구문, 수동. 되죠? 간단하지, 이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개에 의해서 그 개에게 물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I'm afraid of it now. 내가 지금은 그 개가 두렵다. 이거예요. 해석됐나요? 이거는 내용으로 보더라도 봐봐. 내용으로 보더라도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을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렸대. 내용만 기억해봐. 물렸대. 원인. 이 개가 무서워. 결과죠. 그럼 원인과 결과니까 인과관계잖아. 그럼 원인과 결과 중에 누가 먼저야? 당연히 원인이 먼저죠. 이해돼요? 그럼 인과관계가 됐을 때는 완료분사 구문으로 쓰는 거야. 이해됐지? 다음. 주어가 있는 분사 구문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독립분사 구문. 쌤 아까 불러준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독립분사 구문은 뭐 할 때 쓰는 것이다?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 자, 요 위에 있는 문장만 싹 보세요. 위에 것만. 요 being이라는 자리에 내가 여기다가 is를 쓰면 왜 안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문장은 두 개인데 보이죠? 컴마까지? 문장은 두 개인데 뭐가 없다? 접속사가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문장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조심하세요. 왜 is가 안 되는지 기억하면 돼. 그럼 얘는 왜 돼? being은? 분사구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무슨 분사구문? 자, 여기 있는 주어랑 all the restaurants가 주어인데 이 두 개의 주어가 다르죠. 이걸 뭐라고 한다? 독립분사구문. 그럼 독립분사구문 being이란 말이지. 얘가 이름이. 그럼 독립분사구문은 뭐 플러스 뭐니까? 접속사 플러스 동사니까 이 안에 접속사 기능 들어가 있죠. 이해되지? 그래서 되는 거야. 별표. 이 문제가 내가 보기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문장이에요. 이 구조가.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이브이기 때문에 all the restaurants are full of people. 사람들로, 식당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해석되죠? 해석됐죠? 그래서 독립분사 구문이다. 책에도 써있죠? 다른 경우라고. 그리고 분사라고 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 앞에 주어를 쓴다. 여기 분사 구문이라고 쓰세요. 이상한 거 분사로 쓰지 말고. 책에서 분사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생긴 모양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랑 똑같다라고 해서 분사라고 쓴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별해야 돼요. 분사랑 분사 구문은 다르다. 헷갈리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얘들아, 분사는 하는 일이 뭐지? 명사 수식이죠. 앞과 뒤에서. 그게 분사야. 분사 구문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생긴 모양은 똑같지만 역할이 굉장히 달라요.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지. 분사 구문은 명사 꾸며 안 꾸며? 안 꾸며요. 안 꾸미고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지? 접속사 플러스 동사라고 했지.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분사와 분사 구문은 구별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분사 구문 앞에다가 주어를 쓴다. 분사 구문이잖아요. 앞에 주어 따로 썼죠. 이렇게 분사 구문 앞에 주어를 따로 쓴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주어가 독립되어 있다. 따로따로. 이해되죠? 다음 D번. 이건 쌤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익숙할 거예요. 그냥 바로 외워볼까? 우리 많이 했으니까. 뭐뭐 있니?
when, while, if, unless, 또 although, though, once. 그렇죠. 얘네들은 전부 다 접속사인데 분사구문을 만들 때 생략하지 않는 접속사입니다. 그 중에 시험 문제로 가장 잘 나오는 게 누구냐면 바로 얘네들입니다. 왜요? 얘네들은 문법에서 아예 대놓고 약속을 하거든. 생략 안 한다고. 그럼 이런 접속사들 다음에 누가 나오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나온다. 요거 이렇게 생긴 애들이 나온다. 이거 뭐야 이거? 분사 구문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동명사라고 하지 마시고 연습만 해볼게요. 해석. when, ing 해석. 뭐뭐 할 때.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if, ing 뭐뭐 한다면. unless, ing 뭐뭐 하지 않으면. although, though, ing 뭐뭐이기는 하지만. 되죠? 비록 뭐뭐지라도 하지 마. once는 일단 뭐뭐 하고 나면. 다 된 거지? 외우세요. 지금 우리가 외운 것들 중에 책에서 뭐가 나왔나? while 뒤에 ing가 맞단 말이지. 다시 한번 접속사 while 다음에 쌤이 아까 어떻게 썼냐면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다 얘기했거든. 근데 ing를 썼죠. 왜요? answer는 삼형식 타동사고 목적어 반드시 필요하죠. 어딨지? answer the phone 나오잖아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얘를 쓴 거지. 이해됐죠? 그리고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누굽니까? I죠. 해석할 때는 주어를 살려놓자. 그럼 내가 뭐 하는 동안, 뭐 하면서?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죠.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주어 써먹었으니까 도어 해석 안 해도 돼요, 이제. heard, 무슨 동사니? 우리가 배웠던 그 지각동사 맞죠? 그러면 the doorbell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ing를 쓰겠지. 나는 doorbell이 doorbell 뭐로 해석해야 될까? 초인종? 나는 초인종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지. 그럼 처음부터 해석해봐요. 내가 뭐 하면서?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 이거죠. 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 초인종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 해석되죠. 해석 쓰시고. 해석하는 것도 반드시 연습해야 돼요. 주절에 있는 주어를 살려놓고 써먹었으면 주절을 해석할 때 주어를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는 동안 됐지? answer the phone이 전화 받다야. 내가 전화를 받는 동안 뭐가? doorbell 초인종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 해석됐죠? 이렇게 하면 돼요. 다 적었죠? 다 적었죠? 왜? 다 된 거예요? 그 다음 수거처럼 쓰는 분사구문은요. 얘도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옵니다. 몇 가지 좀 중요한 것 좀 얘기할 건데 책에 없는 것까지 할 거예요. 일단 generally speaking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 예를 갖다 해보면 대표적으로 generally speaking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컴마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 형태로 나왔겠죠. 이렇게 생겨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뭐 문법 체계에 따라서는 뭐라고 다 하냐면 관용어고 라고도 하는데 왜 이렇게 써였냐? 우리가 주어가 일반인 주어라서 그래요. 일반인 주어가 뭐라고 써? 우리, 불특정 다수.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원래 이거예요. 설명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외워버리세요. 왜? 그래서 수거처럼 쓰라고 한 거예요. 관용어고라고 한 거고. 알겠죠? generally speaking 무슨 뜻이야?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이거예요. 이해는 됐죠? 자, 쉬운 거부터 갈게요. 여기 frankly speaking. 다음 여기야. 솔직히 말해서. 솔까말 그거야. 그게 이거야. 솔직히 말해서 frankly speaking. 그 다음 여기 speaking of. 쟤는 내가 지금 불러주는 게 뭐냐면 네이티브들이 자주 쓰는 순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요도 순서로 자주 쓰는 걸로. speaking of는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해서 말인데 이거예요. 여러분은 잘 안 쓰죠? 이왕이면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하고 밥 먹다가 여러분들 이성 친구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성 친구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이거에 대해서 좀 진작 얘기 좀 해볼까? 라고 한다던가. 아니 밥 먹다가 갑자기 용돈 얘기가 나왔어. 용돈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거. 그럴 때 쓰는 게 speaking of 명사. 이거 여러분 미드 같은 거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제를 전환할 때 야 누구누구 무슨 얘기가 나온 김에 무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speaking of 무슨 누구누구에 대한 이 of가 뭐뭐에 대한이에요. 써보세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해서 가면 좋아요.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들은 시험 문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로 나올 게 뭐냐? 지금 예측해 볼까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일단 얘부터 할게요. 얘는 설명할 게 좀 있거든. Judging from 뭐뭐로 판단해 보건대. 예를 들면 그의 외모로 판단해 보건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를 들면 Judging from his appearance 한번 해볼게요. Judging from his appearance. appearance가 겉모습, 외모, 겉모습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의 겉모습으로 판단해 보건대 이거예요. 그의 겉모습으로 판단해 보건대 뭐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judging from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considering이 책에서는 뭐뭐를 감안하면이라고 쓰는데 이런 말 잘 써요 여러분들? 안 쓰잖아요. 그래서 불러줄게요. 뭐뭐를 고려해 보았을 때. 감안하며 쓰지 마시고 뭐뭐를 고려해 보았을 때. 뭐뭐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근데 요거는 쌤이 설명할 게 좀 있다고 했죠.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게 이 얘기거든. 예를 들면 보통은 considering 다음에는 접속사 that을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문장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절이니? 그쵸? 명사절이잖아요. 자,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잘 봐. 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는 동사 취급해? 안 해?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명사잖아. 그치? 그럼 여기 ing가 붙은 이유가 뭐죠? 목적어가 있거든. 그리고 심지어 얘는 삼형식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절이 있지 않겠니? 그치? 그럼 뒤에 명사절만 나오겠어요? 물론 여기 명사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considering his age 무슨 뜻이야?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해되죠? 그건 쉬워요. considering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건 쉽거든? 근데 내가 일부러 이걸 보여준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이걸 많이 보여줘. 뒤에 대절, 명사절 배웠잖아 나한테. 그럼 아이들이 착각한단 말이야. 이거 뭐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명사절이에요. 그리고 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는 동사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지. 형용사절도 마찬가지였어. 관계사절 기억하죠? 쌤이 그래서 이런 얘기했단 말이야. 잘 봐. 이제 세 가지 세트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럼 이해가 가요? 부사절이 접주동이잖아. 그래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안에 있는 동사는 동사 취급하지 않습니다. 명사절이 이해가 갔다면 나머지도 따라가면 돼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안에 있는 동사는 동사 취급하지 않는다. 이해간 거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안에 있는 동사는 동사 취급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얘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거의 똑같이 썼는데 아까는 considering이 답이었는데 이번엔 PP형이 답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지. consider, 해석 똑같습니다. 둘 다. 해석 완전 똑같아요. 해석이 완전히 똑같은데 얘는 뭐냐? 몇 형식이지? 이게 4형식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가 우리가 4형식인 걸 알고 있으면 4형식의 능동수동 배웠단 말이지? 어떻게 풀었어요? 뒤에 목적어가 2개면 능동이다, 하나면 수동이다 배웠단 말이지. 몇 개 나왔어요? 하나 왔어. 이게 뭐겠니? 아이오야, 디오야? 디오겠죠. 그쵸? 명사절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는 동사 취급하지 않는다며. 그럼 똑같은 문장이지만 얘가 3형식이고 얘가 4형식이야. 그럼 목적어 둘 다 하나씩밖에 안 보이지만 얘는 능동이 되는 거고 얘는 수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 이거 있었나요? 한번 확인해봐. 기분 있는지. 그리고 셈이 하나 적어주는 것도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providing, provided 있는지도. 없어요 일단? giving, 기분 없어요? considering? 없었어요? talking of? talking of 뜻을 뭐로 나왔어? 이걸로 나오지 않았나? 그쵸? 그러니까 speaking of, talking of 같은 말이에요. 쌤이 하나 더 적어줬는데 providing, provided that 주어 동사. 얘는 둘 다 가능합니다. 얘는 좀 독특하죠. 얘는 분사 구문의 관용어구, 즉 수거처럼 쓰이는 분사 구문인데 얘는 둘 다 됩니다. 그리고 해석이 둘 다 똑같아요.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를 조건으로 하여, 뭐뭐를 조건으로 해서 뭐뭐라고 가정하여 이 뜻이에요. 뭐뭐를 조건으로 해서 뭐뭐라고 가정해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절의 주어 동사 있었죠? 이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거예요. 왜? 있어 이거? 자, 그 다음 그것도 적어줄 거야. 자, 다 적었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하나 더. 분사구문 알려주기 전에 수거 하나 먼저 알려드리고 출발할게요. take, 목적어, into, consideration. 혹은 이 단어 대신에 account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고려하다예요. 쉽게 말하면 얘하고 똑같은 애가 아까 우리가 봤던 consider 있었죠? 얘하고 해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뭐를 고려하다지. 그죠? 그럼 아까 우리가 considering 만들었잖아. 이거 만들었잖아. 얘도 만들어져요. 그럼 이걸 가지고 분사 구문을 만들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만들어 볼게요. taking, 목적어, into, 그 다음 어떻게 되겠니? consideration. 그리고 나서 컴마 뒤에는 완전한 문장.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인증을 썼죠? 다시 얘기하면 오답이야 얘는. 테이크는 안 돼요. 왜 안 되지? 목적어 있지. 여기서 함정 하나 더 할게. 잘 봐. 목적어는 take하고 into 사이에 온다고 했죠. 여기만 오는 건 아닙니다. 한 군데 더 올 수 있어요. 바로 이 뒤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어를 찾을 때는 두 군데를 확인해 봐야 돼. 첫 번째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take하고 into 사이에 왔냐? 아니면 take into consideration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붙였는데 목적어 여다 쓸 수 있다고. 그럼 목적어를 쓰려면 둘 중에 어디에는 와야 돼?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한 군데는 와야 돼. 이해돼? 그럼 목적어 여기다 쓸 수도 있지만 어디에 쓸 수도 있어요? 요 뒤에다가 쓸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이해가? 그럼 요 상태에서는 taken을 쓰면 안 되죠. 그럼 taken을 답으로 할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잘 봐. 여기까지 다 적었지. 자, 제가 지금 써봤어요. 얘는 PP형이 됐죠. 분사구문에. 왜 만나보자. 목적어가 일단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죠. 즉, 둘 중에 한 군데는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PP형 쓴 거 맞아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생략된 주어잖아. 살려놓으면 주어가 고려되어졌을 때 고려되다겠지. 이해돼요? 무조건 taking만 답이 아니에요. taken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떨 때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take into 사이나 혹은 take into consideration 뒤에 둘 중에 한 군데는 목적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린 능동으로 써야 돼. 이해됐어? 이번엔 내가 여기를 문제로 만들어 볼게. 그리고 이번엔 내가 목적어를 보여줬어요. 여긴 없는데. 자, 골라봐 이제. taking이 답일까? taken이 답일까? 하나 있죠. 이때 누가 답이야? 이게 답이에요. 요건 되셨어요? 자, 이번에 하나만 더 해봐. 내가 이 자리에다가 동사 원형인 take를 쓰면 왜 안 됩니까?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인데 그 문장 몇 개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명령문은 왜 안 된다?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어서 안 되는 거고 take는 여기서 왜 안 됐죠? 목적어 있잖아.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있으면 돼. 둘 다 있지는 않아.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어. 이해된 거죠? 만약에 둘 다 없다면 P평이 답일 거야. 그럼 목적어를 고려해 보았을 때 P평이 답이었다면 목적어, 주어가 고려되어졌을 때예요. 해석이 다르죠. 다시 한번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가 예든 주어가 목적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만 만약에 P평이 나왔다고 해봐. 아까처럼. 그럼 주어가 고려되어졌을 때 주어가 고려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요. 분사구문 이기기 어려운 거 그래서 생각보다. 분사구문은요 반드시 예문이랑 같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예문을 안 보면 계속 헷갈릴 겁니다. 자,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프린트 있는데 내가 얘기 안 한 거 혹시 있나 봐봐. 할 만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F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아, 미리 했으니까 한 번 해야지, 그래도. 이기적인 것들이. 자, 다시 한 번. 얘는 앞에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부러 끊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 했지? with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분사를 일단 써볼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 뒤에 등장한 with 명사 분사입니다. 분사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겠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 중에서도 뭐라고 했지 우리가? 동시 동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대? 명사가 뭐뭐 하면서, 자, 명사가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또는 뭐뭐 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해요. 된 거야? 다 적었어요? 그러면 얘를 답할지 얘를 답할지 어떻게 알아? 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라. 왜냐면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목적어 가지고 따져보는 건데, 있으면 ing, 없으면 pp형. 만약 여기에 자동사 오면 수동관계 불가. 요건 이해되시죠? I listen to the music. 자, I listen to the music with my eyes closed 써봤어요. 여기까지 이미 완전한 문장 끝났죠? 그지? 지금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with 명사, 그 다음 동사를 썼습니다. 보이지? 얘가 명사고, 지금 얘는 그대로 쓰면 얘는 동사예요. 정확히 말하면 타동사고요. 그럼 동사를 쓰면 안 되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겠어? 분사로 바꿔야죠. 현재 분사로 쓸까요? 과거 분사로 쓸까요? 과거 분사로 써야죠. 왜? 목적어 없으니까. 그러면 close를 쓸 게 아니라 어떻게? closed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냐 당하냐 그렇게 풀지 말고 목적어 따지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with my eyes closed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눈을 감은 채로. 그러면 동시 동작이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봐봐. 나는, 그 다음 여기 하지 마세요. 나는 눈을 감은 채로. 됐죠?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그 음악을 들었다죠. 해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시 동작은 여기부터 먼저 하세요. 된 거야? 자, 책 읽는 거 하다가 해볼 건데. She studies better. 그녀가 공부를 더 잘한대요. With music playing. 뒤에 목적어 없는데 왜 안 썼지? 자, 해석을 의존하면 안 돼요. 그지? 이거 무슨 동사야? 그렇지, 자동사야.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고? 수동관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뭐 한 채로? 음악을 틀어놓은 채로. 그럼 그녀는 뭐 한 채로? 음악을 틀어놓은 채로 공부를 더 잘한다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래 음악 틀어놓으면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해요? 안 돼. 그 다음 밑에 거 해봐. With her arms crossed. 팔을 뭐 한 채로? 꼰 채로. 그러니까 뭐겠어? 팔짱을 낀 채로예요. 만약에 with her legs라고 하면, with her legs crossed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를 꼰 채로가 돼요. 그럼 여기서는 왜 pp형을 썼는지를 생각해봐. cross라는 건 타동사예요. 목적어 뒤에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pp형 쓴 겁니다. 다시 한번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pp형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앞에 썼죠.
앞에 썼을 때는 컴마를 찍습니다. 그리고 뒤는 무슨 문장 왔겠어요? 완전한 문장 왔겠죠. 요걸 요렇게 뒤집어봐. 다시 새로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영어 다시 한번 써봐. She complained about the service. 그 다음에 컴마 안 찍어요. 얘를 먼저 썼잖아, 얘들아. 그 다음에 컴마 안 찍습니다. 이렇게 안 찍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쓰면 돼요. With her arms crossed. 됐죠? 그럼 어떻게 하자? 일부러 얘처럼 끊어라. 알겠지? 그럼 왜 B병 썼다? 목적 없으니까. 됐나요? 밑에 문제 풀어봐. 해석 안 했네? 팔짱을 낀 채로 그녀가 뭐 했어? 그 서비스에 대해서 불평했다. 되죠? 문제 해보세요, 바로. 주하나, 1번 답 뭘로 나왔니? 크게. 자, C는 왜 답이 안 되는지 이거 한번 설명해봐. 얘 이름부터. 완료 분사 구문 수동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얘 이름이 완료 분사 구문인데 수동으로 생겼죠?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나온 단어가 live죠? 살다. 무슨 동사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너가 안 돼? 수동이 안 된다고 늘 얘기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긴 건 왜 안 될까요? being pp잖아, 이것도. 이것도 왜 안 돼? 이것도 수동이라서 안 돼. 그러면 A번하고 C번이 안 되는 이유가 똑같죠? 둘 다 왜 안 됩니까? 둘 다 수동이라 안 돼요. 그럼 얘는 왜 돼? 불러봐. 얘는 이름 뭐라고 부를 건데? 완료 분사 구문인데 뭐다? 능동이에요. 내가 팁을 다시 한번 주면 얘들아, 태하고 시제 중에 누가 더 쉬워? 태가 더 쉬워. 이해돼? 그리고 얘는 지금 완료 분사 구문을 썼으니까 주절의 시제보다 앞섰겠네? 그럼 다시 풀 센텐스로 써보세요. 접속사 살려서. 지금 요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올 거야. 접속사는 뭘 썼어요? as나 because나 뭐 since 쓰면 되겠죠. 뭐뭐 때문에, 원인이니까. 그럼 as라고 한번 써봅시다. 주어는요? he 썼어요? 동사는 어떻게 써야 될까? 자, 주절의 시제가 지금 can speak 시제 현재예요. 현재보다 앞서야죠. 그지? 뭘로 쓸래? 이왕이면 경험으로 씁시다. 경험 배웠죠? 경험하면 떠오르는 게 뭔데, 시제? 현재 완료. 그럼 해봐요. has lived in Paris.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그가 파리에 살았기 때문에가 되죠. 쌤, 여기다가 그냥 완료니까 과거? lived? 처음에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써도 틀립니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근데 잘 봐. 잘 봐. 쌤이 왜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하냐면 현재 완료는 뭐 할 때 쓰지? 현재 완료는 현재하고 닿아 있죠. 그림책 생각해봐.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고 지금이랑 낫닿아 있는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현재 완료는
현재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쌤이 뭐라고 했지? 자, 생각해봐. 나 지갑 잃어버렸어. 영어로 해봐. 나 지갑 잃어버려. 지금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I lost it. I have lost it. 그래, have lost it. 차이점 알겠어?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건 지금 내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해돼? 이해됐어? 지금 얘가 지금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대잖아. 현재 상태 아니야? 그럼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왕이면 과거보다는 뭐가 좋다? 그래, 현재 완료가 좋은 거야. 그래서 얘를 쓰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문법이 어렵죠, 이래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다행스럽게도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요, 얘를 보여주고 이렇게 바꾸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럼 해봅시다. 그럼 접속사 생략하죠. 주어 생략하죠. 얘는 시제가 뭔데? 한 번 더 써보니까 현재 완료래. 그리고 주절은 내가 그냥 간단하게 써보면 현재라며.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그러면 현재 완료라는 건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거냐 같은 거냐? 앞섰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포인트야. 현재 완료는 현재보다 앞선 거야. 알겠지? 그럼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설 때 쓰는 게 뭐다? 완료 분사 구문이고, 거기에다가 얘는 자동사니까 무슨 관계가 안 돼? 수동 관계가 안 된다며. 그래서 having lived가 답인 거야.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별표 나올 거다. 이거 조심하세요. 자, 2번은 지호야. 답 몰라 했니? 몇 번? C번. 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풀 센텐스로 다시 한번 먼저 만들어 봐. 일단 원인과 결과죠. 그럼 이것도 as라고 써보자. 연습해 봅시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좋아. as, there. 그 다음에 그치? 얘를 가지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제 뭘로 했다? 과거로. was 해봐요. 그 다음에 no light 했죠? 여기까지 된 거지. 그 다음에 he couldn't see. 그대로 쓸게요. 자, 이렇게 생겼잖아? 얘를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지금 분사원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자고. 그럼 제일 처음에 접속사는 생략할 건 이해가 갔어. 분명 우리가 두 번째 규칙이 뭐였지?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생략한다. 인데 분명 there is there라 구문은 얘가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사 구문을 만들 때만큼은 마치 얘를 뭐처럼 보자? 얘를 주어처럼 본다. 얘만 예외야. 그러면 요놈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난 이거 주어라고는 안 했어. 근데 분사 구문 할 때만 예외야. 그래서 생략하지 않고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뭐가 만들어지죠? being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할 거 다 했으니까 no light. 주절은 그대로. 그지? 이게 분사 구문입니다. 그럼 보시면 얘도 무슨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렇지. 얘도 완료 분사, 뭐라고? 다르다. 뭐라 불러? 독립. 봐봐. 아이고, 다 해놓고 그러냐. 야, 여기에 was 쓰면 왜 안 돼? 이게 중요해. There was no light, he couldn't see. 쓰면 왜 틀려?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 없다며. 그럼 얘는 왜 되겠어? 독립분사 구문. 됐죠? 조심하자. 나올 거야, 이런 거 조심해. 그러면 얘를 난 주어라고 쓰고 싶지 않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이해가 갑니까?
대열 주어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 마. 원래 주어 아니야. 분사구문일 때만 얘야. 아휴. 됐나? 오케이.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이거죠. 됐나요? 조심하자. 다시 한번 접속사 생략할 건데 there is there라. there 다음에 비동사 구조가 나오는 거 많이 해봤자 얘가 주어인데 원래 얘가 주어잖아. 하지만 분사구 만들 때는 얘를 주어처럼 생각해서 만들면 된다. 얘기했죠. 됐지?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85페이지 문제 풀으셔야 됩니다. 풀어오세요, 숙제로.